오늘은 우리 2회차 재킷 특강에서 일단은 형법 강론 파트하고 형사 소송 파트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됐는데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건 모의고사 아닙니다. 모의고사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네 라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안 봤던 1월달 2월달 우리 최신 판례가 좀 추가가 되고 그런 판례는 공부를 하면 맞추는 거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최신 판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최신의 이제 기출, 작년에 나왔던 기출도 있고, 그다음 올해 승진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까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앞에서 놔두는 게 올해 변호사 시험. 물론 이제 3월달에 법원 행시가 하나 있긴 한데 거기까지 반영되긴 좀 어렵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낯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왔던 우리 1회차하고 2회차 다 했던 것들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숙지해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1번. 1번은 23년도 1월달 2월달 나왔던 요거 최신 판례입니다. 우리 1월달 2월달 기형 디귿 디귿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횡령죄에서 우리 횡령이다. 횡령은 일단 먹거나 그다음에 반환 거부했다. 그러면 그때 횡령이 되는데, 반환 거부하는데 돌려주지 않은 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횡령죄 반환 거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부터 보시면, 형법 355조 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단순히 반환 거부한 사실만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 총합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얘가 돌려주지 않아 이유 없이 안 돌려줬다 그러면 횡령이 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법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그때는 횡령죄가 안 된다 해서 요거 장난치긴 좀 그렇고 기업과 내연의 장난치기 좀 그렇습니다. 니은도 보시면,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자와 같이 그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 불법 형사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이거는 새로운 판례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디귿 보십시오. 주류업체 갑주식 회사의 사내 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에 관리하는 갑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서 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일단은 요거 잘못 송금된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상계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 임의로 상계정산이라고 나왔는데, 한후에 반환 거부했다. 그럼 요거 횡령죄 불법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상계의 민법적인 효과를 조금 기억하시는데, 상계란 건 서로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하죠. 서로 계산한 걸 상계라고 하는데, 그럼 상계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민법상 상계 처리하는데 일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학생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고 A도 저한테 일단은 받을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100만 원 주고 갚고 해야 되네. 그런데 제가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00만 원 있고 갚을 돈 100만 원 있지. 내가 상계 처리할게. 퉁쳐버립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상계정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불법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했고, 어디다 부연세면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당구장 표시 땡땡에서 우리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반대의 상계는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만약에 상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횡령죄가 안 된다라고 했고, 요 판례 조금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우리 2번, 우리 배임죄와 관련해서 배임죄 이중처분 있죠. 우리 이중처분 판례가 일단 싹 바뀌어 버렸죠. 무죄로 바뀌었고, 이제 부동산 이중처분, 이중매매 빼고는 나머지는 싹 무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물을 갖다가 함부로 임의 처분했다. 원래 변제기까지 요 그대로 보관해야 되는데 담보물 함부로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싹 단순한 민사 문제로 싹 무죄로 바뀌었죠. 판례가. 그래서 1번 보시면,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그 사물을 처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즉 요거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 즉 민사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된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자 일단은 변제일까지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갖다 팔아쳐버렸다, 함부로 임의 처분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배임죄 된다라고 하는데 싹 민사문제로 자 요거 채무불이행으로 싹 바꿔버렸죠. 무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한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했다. 일단 배임 행위했습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줄 이사회 또는 주총의 결의가 있었다. 그럼 이거 정당화 되냐라고 하는데 이런 거 짤 없죠. 우리 횡령죄도 마찬가지, 배임죄도 마찬가지. 회사 사장이 회사 돈 함부로 뺐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배명했다. 근데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가 있었네 하더라도 짤 없다라고 했죠. 다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발행한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춰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자, 제3자에 대한 대응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냐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 우리 요거 주식 이중 처분이죠. 주식 이중 처분. 자, 주식 이중 처분했다.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부동산 이중은 빼고 다 이중 처분은 싹 무죄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이중 처분. 자, 그 다음에 4번. 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에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우리 차고 송금된 돈을 함부로 뺏었다. 그럼 이거 횡령이란 말이야. 돈은 이거 재물이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니까 그 횡령하고 논제가 똑같게 그 배임죄로 뺄 것이냐라는데 판례는 이거 유치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임죄 인정을 안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판례고. 자,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오른쪽에 3번에 우리 기업과 디을 나와 있는데 기업과 디을. 자, 요거 다 채권양도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는 아닌데 자, 채권양도 기존에 우리 횡령죄 된다라고 하는데 채권양도 싹 또 바꿔버렸죠. 자, 우리 채권양도와 관련해서 채권양도 횡령죄가 안 된다, 무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양도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상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채권양도 몇 가지 좀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횡령죄에서 중요하고 이 채권양도 또 금전 채권양도 다 그냥 단순한 민사문제 무죄로 싹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양도 앞에 우리 업무방해죄 판례가 있죠. 채권양도 요거 업무방해죄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업무방해죄 안 된다라고 했죠. 채권양도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가 있는데 회사를 갖다 A한테 넘겼네. 자, 회사를 넘기면서 제 거래처 사장님한테 받을 돈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자, 거래 대응까지 미수 대응까지 싹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요. 그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제가 A한테 회사 넘겼거든요. 거기로 주세요라고 해서 자, 얘기를 안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돈 가져오니까 제가 싹 먹었다. 그러면 자,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채권양도 이거 업무방해죄 안 된다라고 했죠. 재산범죄 될 수 있을지언정 업무방해랑 상관없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작위한 사기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사기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채권양도 이것도 마찬가지 사기죄가 안 된다라고 했죠. 사기죄. 제가 채권을 갖다가 양도했습니다. 채권을 A한테 양도했다. 자, 그러면 저의 채무자가 홍길동이다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저한테 변제기에 돈 갚으러 왔네. 야, 그거 있잖아.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A한테 넘겼거든. 그러면 이 돈 있잖아. A한테 갚아. 이렇게 얘기 않고 내가 그냥 받아버렸다. 그럼 이거 부작위한 사기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부작위한 사기죄 안 된다라고 했죠. 잘 출제되는 판례는 아닌데. 부작위한 사기죄는 안 된다. 왜? 어차피 저의 채무자인 홍길동이 저한테 돈 갚아버렸다. 그럼 홍길동은 자,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즉, 자, 일단 빚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부작위한 사기죄 안 된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 횡령죄. 요거 채권량도 횡령죄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판례가 바뀌었죠. 자, 기존에 횡령죄 된다라고 했다가 횡령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채권량도 나왔다. 그럼 채권량도 그냥 싹 무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횡령죄 판례는 전납죄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하고 우리 채권양도 나왔다. 그러면 횡령죄는 단순 채권양도가 있고 금전 채권양도가 있고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채권양도 무죄 이렇게 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을. 자, 기억을 보시면 자, 피고인의 피해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취심하여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 횡령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판례는 단순한 민사문제로 봤습니다. 자, 우리 횡령죄가 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을 보시면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에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 양도한 후, 자, 요거는 금전 채권 양도입니다. 그냥 구별하지 마시고 채권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 횡령죄가 될 것이냐? 아, 우리 채권 양도 그냥 단순한 민사 문제, 무죄,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위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의료기한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갑을 병 세 사람이 갑이 3억 원, 을이 6억 원, 병이 2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요양병을 설립,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동업약정에 따라 노인 요양병원을 설립해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을로부터 3천만 원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함부로 써버렸네. 자, 요거 횡령죄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가장 위쪽에 의료기관 개설할 자격이 없는 갑을 병. 자, 얘네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판례 이걸 뭘로 봤냐? 불법원인 급여하고 유사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자, 부연 설명을 적어놓으십시오. 불법원인 급여와 유사 이렇게 적어놓을 거예요. 자, 우리 불법원인 급여다 먹어버렸다. 그럼 이때는 횡령죄 인정 안 하죠. 마찬가지 불법원인 급여와 똑같이. 왜? 일단은 얘네들이 자, 일단 병원 차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불법행위했기 때문에 우리 판례 이거 불법원인 급여하고 똑같이 봤다. 따라서 자, 이 경우에 먹었다 하더라도 자, 반환 거부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 불법원인 급여 유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 기존에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 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 충당한 행위는 자, 회사 이사의 이해가 충돌한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의 승인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횡령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갚아야 되는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거 횡령이 아니다. 회사 돈 먼 게 아니다. 기존에 많이 나왔던 판례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미음 보십시오. 자, 미음은 중요도가 조금 덜한데 최근에 요건 법원행시에 2번 나왔고 법원지 구급도 1번 나왔고, 자,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다 키포인트 잡을까요? 자, 일단은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해 예금 계좌로 초과로 입금된 개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불법사가 인정돼 횡령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이거 본인이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중간에 보니까 구상금 채권, 아, 요게 발생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확보하게 했다. 그래서 지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사 부정돼 횡령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손괴죄가 작년, 자, 그 다음에 올해 최신 판례가 몇 개 좀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1번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재물 손괴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우리 땅을 갖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본래 용도로 썼다. 그럼 요거 손괴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손괴죄는 그 용도를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손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학생의 휴대폰 A씨 열받아 라고 해서 이 휴대폰 몰래 가져가서 그냥 변기에 한 5분 담갔다. 그래서 휴대폰 고장 나버렸네. 며칠 동안 못 썼다. 뭐 이런 경우가 손괴죄가 되는 거지, 원래 본래 용법에 따라 그대로 썼다. 제가 A 학생의 휴대폰을 몰래 잠 썼다. 이런 것들이 손괴죄가 되냐? 이런 것들은 손괴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번하고 3번 같이 보십시오. 자, 3번 지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타인은 무단 사용해 수익한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을 이용 가치를 영도한 것이므로 그 때문에 소유자의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가 되지가 않는다. 1번하고 3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대로 썼다. 그럼 손괴죄가 안 된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불법 건물 신축했다. 그럼 요거 손괴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문제로 가야지 형사문제는 손괴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와도 들러리 지문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4번 요 판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피고인의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에 차량 자체가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자,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위 구조물로 인한 차량 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요거 손괴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손괴죄는 여러분들 때려 부시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고려청자 그냥 깨버렸다. 이거 손괴가 되고, 그다음 일시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휴대폰을 갖다 변기에 넣어가지고, 자, 며칠 동안 AS 센터에 맡겨가지고 쓰지 못했다. 혹은 A 학생의 책을 갖다가 제가 어디다 짱 박아버렸다. 그래서 잠시 책을 못 보게 했다. 자, 이런 것들도 손괴죄가 되고, 자동차나 포크레인 같은 거 일시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손괴죄가 됩니다. 따라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 여기 나대지 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여기다 불법적으로 포크레인이나 버스 같은 걸 여기다 불법 주정차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자, 여기 뒤에다 여러분들 큰 자, 포크레인 뒤로 후진 못하게 해가지고 말뚝 같은 거 여기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된 거 가지고 해버렸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사람이 포크레인은 운행을 못하게 했다. 그럼 이런 경우 손괴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손괴죄는 때려 부시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휴대폰 일시적으로 사용 못했다, 자동차 일시적으로 사용 못했다, 이런 경우도 손괴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손괴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자, 5번 지금 보시면 5번의 기억. 자, 권리 이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했다.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이중 처분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동차 이중 처분. 자동차를 원래 파는 놈한테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딴 놈한테 웃돈 받고 넘겨버렸네. 그럼 자동차 이중 처분했다.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이중 배임 빼고 다 무죄라고 했죠. 단순 민사 문제. 그래서 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요거는 뭐 부동산 이중 매매고. 자,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부터 계약권 중도금 받았다. 오케이. 계약권과 중도금 받았으니까 배임죄 관련해서 일단은 자, 요거 실행에 착수가 되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고, 매수인에게 위 계약 내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에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자, 세 번째 오른쪽에 부동산 제3자의 처분 여기다 밑줄 그을까요? 일단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해버렸네. 그럼 일단 뭐 배임죄가 될 거고.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대한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자, 매도인 갑은 자, 이미 매수인에게 가등기 맞춰준 상태였다. 그럼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자, 매도인 갑은 자, 매수인에게 가등기 맞춰줬다. 요건 나중에 찾아올 수 있었다. 소송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중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 범죄는 행시 가지고 판단하고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상관없죠. 자, 일단은 내가 얘를 갖다 사기쳤다. 상계쳐서 사기쳤다. 나중에 사기치면 여러분들 민법상 요거 취소해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사기죄가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를 근거로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물이 미리 제3자에 처분했다. 여기다 우리 분양권 이중 처분이라고 적을까요? 분양권 이중 처분. 자, 분양권을 첫 번째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얘한테 넘기지 않고 딴 놈한테 웃돈 받고 넘겨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중 처분이다. 단순한 민사 문제다. 자기 사무다 싹 무죄다 이렇게 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니을. 자,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채권자가 자, 1번에 채권자가 채무자 합의를 통해 점유 보관하고 있다가 자, 일단은 채권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점유가 됩니다. 자,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목적물 임의로 처분했다. 그럼 얘는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자, 일단은 양도담보 변제기 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담보물은 누구 거냐? 담보물은 요거는 둘 사이 관계에서는 요거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자, 채무자 소유. 그 다음에 채권자 지가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 점유가 되고, 자, 채무자 소유니까 타인 소유가 되고, 그럼 타인 소유 자기 점유는 이건 무슨 죄가 된다? 그럼 당연히 횡령죄가 되겠구나. 횡령죄. 자, 여기다 우리 당구장 표시해서 부연 설명 하나 조금 적어 놓으시고. 자, 우리 양도담보와 관련해서 둘 사이 관계, 당사자 사이 관계입니다. 일단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 관계에서 요거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요거는 당사자 사이 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우리 채무자한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양도담보에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기서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를 얘기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렇게 적으시죠. 담보물 소유권 채무자에게 있다. 양도담보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담보물 소유권 채무자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따라서 채권자가 갖다 처분했으니까 채권자는 타인 소유가 되고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점유가 된다. 그러면 횡령죄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 방해하는 죄에서 최근에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중요한 판례도 좀 있고, 그 다음 강제팽 면탈죄는 중요한 판례가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압류금지 채권. 자, 여기다 키포인트 밑줄을 좀 걸으실게요. 압류금지 채권.
자, 압류금지 즉 강제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강제집행 대상이 안 되는 걸 갖다 뒤로 빼돌렸다. 그럼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되죠. 그래서 압류금지 채권. 예를 들어서 월급 여러분들 최저 150만 원까지 자 150만 원 아래다 그러면 요거는 강제집행 못 합니다. 왜? 아무리 채무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의 일단 기본 생활권은 보장해야 되니까 요거 150만 원 아래다 그러면 요거 강제집행 못 합니다. 제가 쿠팡에서 알바하는데 매달 한 130만 원 받네. 자, A라는 제 통장인데 여기 압류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 통장 말고 다른 B 통장으로 쿠팡에서 알바하는 자, 알바비를 받았다. 그럼 이 경우에 뒤로 돈 빼돌린 거죠. 그럼 이거 강제집행 면탈죄 되냐? 요거 되지가 않고 그래서 강제집행 대상이 안 되는 거나 빼돌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 채권도 하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기억에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한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목적물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자, 돈을 받았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것이냐. 아까 제가 쿠팡에서 130만 원, 자, 이 계좌가 압류됐으니까 딴 통장으로 월급 받았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애초에 강제집행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은.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갑을 교사하여 그곳에 현관을 설치된 자, 피고인 소유 자,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니까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 자,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했다.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들내미한테 요거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다. 자, 그러면 아들내미 자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 아들내미가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야 되네. 우리 앞에서 지난번에 그거 배웠죠. 우리 정범이 무죄다 그러면 교사나 방조 성립할 수가 없다. 공범 종속성설에 의해서 교사나 방조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일단 권리행사방해죄 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일단 정범이 권리행사방해죄가 돼야 되겠네. 우리 쉽게 말하면 절도죄 교사가 되려면 정범이 절도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친구 꼬드겨가지고 야 저거 물건 훔치자라고 해서 네가 훔쳐와라고 해서 제가 얘한테 사주했다. 그래서 얘가 훔쳐왔네. 그럼 얘는 절도죄 정범이 되고 저는 사주했으니까 절도죄 교사범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야 네 가방에 돈이 있잖아. 우리 이거 가지고 야 오늘 수업 제끼고 그냥 야 홍대 가서 클럽에서 그냥 놀까? 오케이 좋아 라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친구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라고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 저녁에 야자 하는데 몰래 자 일단 오늘 야자 토끼려고 가서 담탱이 없는 사이에 지 지갑에서 돈 가져왔네. 100만 원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바로 친구하고 택시 타고 홍대 가서 클럽에서 그냥 야자 제끼고 놀았다. 그러면 자 얘 친구는 지가 훔쳐왔으니까 절도죄가 안 되죠. 자 얘는 무죄가 되죠. 그럼 나는 절도의 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절도의 교사가 안 되죠. 왜? 얘 정범이 죄가 안 되니까 저는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교사나 방조, 즉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죄가 돼야 되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정범이 무죄다 그럼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뭐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일단은 자기 걸 가져야 되는데 아들내미는 지 거 아니죠. 이건 아빠 겁니다. 그래서 아들내미 즉 정범은 얘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주했던 사람 아빠는 권리행사 방해 교사가 될 것이냐? 이땐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범이 죄가 안 되니까 권리행사 방해 교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아까 절도 말씀드린 그 이해를 기억하시면 절도와 권리행사 방해죄는 사촌지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당구장 표시에서 마찬가지 부연 설명을 적어놓을 거예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자, 정범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정범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들내미는 이거 지가 아닙니다. 지걸 가져와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데 남의 거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된다. 따라 사주한 아빠도 마찬가지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승진에서 요거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라서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자, 채권자들 피고인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자,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자,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려고 하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어떤 강제집행 하려고 하거나 강제집행하거나 이런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데 얘가 전혀 뭐 민사 소송 제기하거나 강제집행하려 전혀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얘가 미리 지레 겁먹고 물건을 감춰버렸다. 재산 감췄다. 그럼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 첫 번째 법적 절차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강제집행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 강제팽 시도가 전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렇죠. 법적 절차를 위하여 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라고 나는데 자, 여기다 우리 강제 집행의 시도가 전혀 없었음 이라고 정합시다. 강제팽의 시도가 전혀 없었음. 채권자는 어떤 액션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뢰 겁먹고 채무자가 감췄다. 강제팽 면탈죄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을. 자, 강제팽 면탈죄 강제팽은 의사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 자, 요거 강제팽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법원 행시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즉 의사의 진술에 대체하는 판결도 강제팽에 포함이 된다. 오케이,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강제팽 면탈죄에서 강제집행. 우리 강제집행 민사, 형사, 행정이 있는데 자, 뭐만 된다? 강제팽 면탈죄에서 강제집행에는 세 개 중에서 우리 민사만 되죠. 우리 형법에 나오는 소송은 민사 소송만 다룬다라고 했죠. 형사 소송은 형사 소송법 시간에 다루는 거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 소송 그건 행정법 시간에 다루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 즉 민사상 강제집행만 되는데 자 민사상 강제집행 여기서의 강제집행이다 그럼 경매를 얘기하는데 경매도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뭐만 된다? 경매와 관련해서 경매는 임의 경매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했을 때 하는 게 임의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다 그러면 법원의 소송 통해서 하는 게 강제 경매고 그럼 여기 강제팽 면탈죄 강제 집행 여기는 뭐 만든다? 요거는 임의 경매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있죠. 우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 요거는 강제팽 면탈죄 대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제가 채무자고 채권자한테 돈 10억 빌렸네. 채권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어. 돈 안 갚았더니 얘가 저당권에 기해서 자, 이거 경매합니다. 이거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죠. 해당 사항이 없다. 그 판례. 우리 담보권 실행 경매. 요거는 중요한 판례였고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우리 강제팽 면탈죄, 우리 강제집행 뭐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 강제팽 면탈죄 강제 요거 집행과 관련해서 요걸 좀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했냐? 강제팽 면탈죄 강제팽. 자, 우리 금전채권 있죠. 우리 금전채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금전채권 시험에 직접적으로 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돈을 갖다가 한 10억 빌렸는데 돈 안 갚았네. 그럼 얘가 소송 제기했네. 그래서 제가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갚으니까 얘가 강제팽 들어오네. 그때는 요거 자 이때 강제팽 면탈죄가 되고 우리 강제팽 면탈죄 요거 대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 금전채권 자 금전채권 요거는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잘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자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우리 금전채권하고 비슷하게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 요것도 우리 강제팽 면탈죄 대상이 됩니다.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 요거는 법원 행시에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세 번째 요것도 하나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다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권이라고 적읍시다. 소유권 인정 청구권 이것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에서 기억할 거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요게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안 된다. 그냥 싹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자 우리 7번에 1번 2번 3번 4번 요것도 지문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7번에 1번 자 피고인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잠깐만 요게 시험이 사실 1번하고 3번은 거의 안 나오고 2번에 중요도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두 번 나오긴 했는데 우리 강제팽 면탈죄 강제집행 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 자 즉 요거 아까 강제팽 면탈죄 대상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뭐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철거 및 토지진도 청구권 자 이것도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요거 원칙상 금전채권이 됩니다. 제가 땅을 빌려줬네. A라는 사람한테 땅을 2년간 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반환 날짜가 됐는데도 작년까지 해서 반환해야 되는 반환 안 하네. 그 다음에 여기다 불법 건축물 신축했네. 그래서 제가 땅 돌려줘. 토지인도 청구권. 그 다음에 건물 불법 건물 철거해줘 라고 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 하려고 했더니 얘가 뭐야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다 저당권 설정해 버렸나 강제 철거 못하게 요거는 강제팽 면탈죄가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기억을 요거까지 적어 드려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다 아시죠 그지 머릿속에 다 있죠. 우리 친구 안 해도 되지 그지. 자, 요거 머릿속에 싹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 세금. 자, 일단은 국세청에서
세금 안 내가지고 강제팽 들어오네. 그랬더니 얘가 재산 감춰버리네. 그럼 이것도 강제팽 면탈죄가 아니죠. 세금은 여러분들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니까 여기까지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7번에 1번, 자 요게 경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승진도 나왔고 해경 쪽에서 계속 나왔고 우리 시험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피고인의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한 방편 후 합동수합한 후 사칭하여 협박한 경우에 자 위급 채권의 추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될 것이냐? 안 되죠. 왜? 이건 형사하고 업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2번에 114조 범죄단 조직죄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는 범죄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필요할 것이냐. 그런데 집단에는 통솔 체계 필요가 없죠. 집단하고 단체 두 개. 자 이제는 뭐 머릿속에 다 있을 거고, 범죄 단체 조직죄다 그러면 집단하고 단체가 있는데 일단 밖에 있는 건 집단이다 단체다. 밖에 있는 건 집단이다 단체다. 밖에 있는 거는 우리 집단이죠. 자 일단 사이즈가 큰 건,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는 단체가 된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민단체,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건 단체가 된다. 자 안에 있는 건 단체가 된다. 그러면 단체는 우리 경실련, 우리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시민단체 같은 거 보면 자 경실련이다. 경실련 사무총장 있고 밑에 국장, 과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 있죠. 기본적인 최소한의 우리 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경실련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집단이다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집단이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냥 조폭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아치들 한 4, 50명 얘네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 얘네들은 자 이런 최소한의 통솔 체계까지는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구속요건의 최소한의 구속요건의 자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합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까 통솔체계는 단체는 자 필요하지만 집단은 필요가 없다. 두 개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고, 자 3번도 요거 예전에 승진에서 나왔는데 각종 뭐 검찰직도 그렇고 계속 좀 나옵니다. 3번 지문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요게 해경하고 법원행시에서 나오다 보니까 해경 쪽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 우리 뭐 쉽게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인데 세 번째 단순한 손괴. 단순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죄가 되죠. 그냥 이걸로 잡으셔도 됩니다. 단순한 손괴. 요거까지는 파괴가 아니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8번에 1번은 중요도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요거 승진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지문이 또 기존에 자 그대로 수사경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요 1번 지문은 좀 기억하십시오. 자 위조우표 취득죄 및 우표 위조우표 행사죄에 관한 형법 219조 자 218조 2항의 소정에 행사라 하면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한 것에 한정되고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된 경우 포함될 것이냐라는데 여기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갑이 을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 날인 받아 놓은 백지엄을 발행일의 금액 수치는 함부로 기재한 후, 자 함부로 기재한 후 여기까지 위조라고 좀 할까요? 위조. 얘가 함부로 기재했다 위조가 되는 거고, 자 의뢰 상대로 제기한 약소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리금 청구로 변경하여 그 소 변경 신청서 위 약소금 복사한 사본을 첨부. 자 복사한 사본을 첨부 키포니까 사본을 첨부. 자 일단은 유가증권 위조하고 자 이걸 갖다가 복사한 사본을 갖다 제출했습니다. 사본 갖다 행사했다. 그럼 위조 유가증권 행사자가 될 것이냐라는데 위조 유가증권 행사자는 원본 자체를 행사해야지 사본 행사하면 해당 사항 없죠.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자 밑에 두 번째 오른쪽에 유가증권 위조죄 요건 됩니다. 요거는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사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행사죄는 안 됩니다. 행사죄는 위조한 원본 자체를 행사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자 3번은 판례 보시면 되고 4번 전임 대표이사 했던 자가 후임 대표이사 승낙 얻어 자 회사 대표이사 명판 이용했다. 자 우리 유가증권에서 여러분들 피해자 승낙 인정이 안 되죠. 우리 사회적 법에서 승낙 인정되는 거는 사문서 위조 변조 하나 있고, 그 다음 인장 위조 요거 있죠. 요거 외에는 피해자의 승낙 요거 인정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오른쪽에 후임 대표이사 승낙을 얻어 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를 표시했다. 자신의 대표이사를 표시했다. 제가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해가지고 김종욱 적었다. 그럼 이거 제가 뭐가 된다? 자격 모용이 되죠. 위조가 아니고. 따라서 자 우리 세 번째 컴마 다음에 자 유가증권 위조죄 아닙니다. 자격 모용으로 갑니다. 자격 모용 유가증권 작성죄 이렇게 간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기형 디귿 디귿 니을. 자 요거 9번에 디귿하고 니을 최근에 나왔던 워낙 중요한 판례고, 자 기억도
뭐 요거는 뭐 작년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요것도 많이 나왔던 정말 중요한 판례고. 자, 기억 보시면 금융감독원 자 명예 문서. 금융감독원 명예 문서는 공문서 사무서. 이거는 공문서로 보죠. 사무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은 누가 임명하냐?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 그러면 이건 공문서가 된다. 그다음에 니은 한국환경공단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129조, 즉, 자, 뇌물죄 내지 132조에 적용해 있어 공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뇌물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뇌물범가 뇌물죄가 되는데 공무원 아님에도 공무원을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뭐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공단, 여러분들 뭐 철도공단의 과장급 이상이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먹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 뇌물죄로 처벌하는데 그럼 뇌물죄는 공무원 아니어도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거든. 그럼 이거 그대로 이 사람들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 공무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서에 있어서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냐? 예를 들어 공기업의 과장이 작성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장이 작성했다. 그럼 이거 공문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 공문서가 아니죠. 문서죄만 여러분들 특이하게 이거는 국가투자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나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람들이 일정 뭐 과장 이상이 돈 먹었다. 그러면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입법 정책적인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문서가 공문서냐? 공문서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네 번째 줄에 자, 그들의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자, 형법 227조, 즉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 이거 유추해석이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공무로 본다. 그거면 뇌물죄만 그렇게 보지 나머지 문서죄나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입법 정책적이다. 왜 입법 정책적이냐? 정부 투자기관 아니야. 공기업이나 한국전력공사 얘네들은 막강한 인허가권이 있지. 만약에 한전에서 여러분들 철탑 하나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엄청나게 이권이 개입하는데 여기다 철탑을 세울지 저기다 철탑을 세울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정부 투자 기관이고 따라서 니네들은 막강한 권한을 인허가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 처먹지 마라. 먹었으면 니네들 세게 처벌하겠다. 공무원 간주해서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이거지. 공문서하고 요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단순히 오케이 여기 뭐 치면 나오네 단순히 이래 자동차에 비치했다 공무서 부정행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면 여러분들 맨 앞에 운전석에 뭐라고 했냐 우리 장애인 차다 그러면 장애인증이 있습니다. 장애인증. 자, 요걸 갖다가 제가 장애인 아닙니다. 아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자동차는 아빠 겁니다. 제가 이 차를 그냥 잠시 빌려서 오늘 쓰는데 아빠 장애인증이 운전석 앞에 여기 있었네. 그냥 제가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꽂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차했다. 그럼 이 경우에 저는 공무서 부정 행사가 될 것이냐라는데 제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써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 받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정 행사죄가 되는데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요거 차에 원래 꽂혀 있는 거 빼지 않았다. 그럼 요 공무서 부정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니을 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죄 사건을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 확인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 자 국가유공자증 요 키포인트 잡으시고 남의 신분증을 갖다가 저인 것처럼 제시했다 그러면 이거 공무서 부정행사가 되는데 국가유공자증은 여러분들 신분 확인으로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신분약으로 쓴다 그러면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여권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 시험 볼 때 거기서 받아주는 거 요게 신분 확인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네. 여러분들 경찰 시험 봐야 되는데 깜빡이까지 신분증. 그래서 국가유공자증 있어. 그럼 이걸 갖다 제출하면 보여주면 그렇습니까? 국가유공자시네요. 오케이 신분증 없어도 통과입니다. 그냥 짤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신분 확인용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공무서 부정행사죄가 된다.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자 직권남용죄에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직 직무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는데 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법에 근거가 있는데 명문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이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적으로 살펴봐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에서 권한에 속할 것이냐라는데 권한에 속하는 걸 보죠. 왜? 권한을 갖다 하나하나 명문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3범죄에서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저취했을 때 자 법조항에 꼴랑 재물이라고 나왔네. 그럼 도대체 재물이 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법조항에 규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 일단은 계략적으로 재물화 규정해놓고 구체적인 건 판사가 자 판례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디테일을 하나하나 규정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2번 농지 사무를 담당하는 자 공무원 요 판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비리 어떤 비리 적정 은폐할 목적이다. 그러면 이때 직무유기죄 안 되고 그런 목적이 없었다. 그러면 요거는 부작의 성격이니까 이 경우에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되는데 우리 판례 요 적정 은폐할 목적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잘 출제가 되는 판례는 아닌데 자 여러분 생각과 좀 달리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면 행사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요거는 적정 은폐할 목적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된다. 실경이 되냐? 요거 쟁점 아닙니다. 요 쟁점은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되냐 안 되냐? 요게 쟁점이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번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요게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자, 몇 년 전에 승진에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도 좀 기억하시고 자, 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통신,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한 상태에서 직권남용할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변경하였다. 직권남용죄 될 것이냐라는데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죄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미수 정도로 봤는데 얘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얘는 무죄다. 여러분 생각과 좀 달리 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승진해서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워낙 중요한 판례다. 자, 이 경우에 자 우리 김승현 회장 사건, 보호폭행 사건이죠. 이 경우에 자 일단은 수사 압력 행사했고 그 다음에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첩시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중간에 권리행사 방해는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 강하게 하는 직권남용죄 별개로 성립할 것이냐라는데 둘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수사권 방해에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는 직권남용죄 요거만 인정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십시오. 자, 우리 1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자, 기억, 니은 보시면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범죄를 하면서 방조한 경우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별도 앞에다 여러분들 우리 각칙상 이렇게 적을까요? 각칙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자, 각칙상 우리 방조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수수 방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네. 그럼 이거 처벌할 것이냐라는데 총론의 규정이 있죠. 우리 총론의 정범 규정 32조에 있기 때문에 얘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워낙 많이 났던 중요한 판례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제3자 뇌물술죄에서 뇌물을 받은 제3자 뇌물을 알아야 될 것이냐라는데 뇌물을 알아야 되냐? 우리 인식이다라고 하면 자 우리 범죄다 그럼 범죄 인식 쉽게 말하면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인식 플러스 의사. 그래서 자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인식은 누굴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 행위자 즉 피고인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제3자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인식은 누구 가지고 판단한다? 인식은 자 인식은 쉽게 말하면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인식이다 그러면 인식은 자 행위자냐 피해자냐 아니면 제3자냐 누구다? 당연히 행위자죠. 왜? 아 얘는 주관적 요건 아니야. 주관적 구성 요건이니까 당연히 누가 알아야 되냐? 당연히 행위자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은 여러분들 우리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 기준 이제 피해자 아닙니다. 제3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여자친구가 우리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라고 해서 제 여자친구가 당연히 성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보니까 중딩이었네. 와, 나 모텔 여러 번 갔는데. 이거 어땠다 진짜. 근데 저는 얘가 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속였어. 얘가 그냥 화장하고 머리 좀 웨이브하니까 깜짝하지. 얘 그냥 대학생이라고 지가 그랬거든. 그렇다고 야 너 대학생인지 야 너 학생증 좀 내봐. 너 민증 좀 까봐. 민증 까보면 이거 결례죠. 결례. 그래서 당연히 저는 성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딩이었다. 그럼 이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되거든. 근데 나는 몰랐어. 그럼 요건 고의가 없죠. 그럼 이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처벌을 안 하죠. 자, 저를 가지고 판단하지 행위자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행위자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당연히 제3자 가지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우리 제3자 뇌물 공여죄에서 이게 뇌물이라는 거 누가 알아야 되냐? 받는 놈이 알아야 되죠. 자, 공무원이 제3자 뇌물 공여죄 요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업자가 저한테 와서 요 과장님 요거 좀 잘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맨입으로 됩니까? 걱정 마십시오라고 해서 제가요 과장님 보니까 여기 A란 절단이 있었는데 저 A란 절에 보니까 스님께서 이번에 대웅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와장이 좀 몇 장 필요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희가 기와장 한 1000장 지원했습니다.
기와장 지원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시주했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 한 장에 뭐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자 1억 원 지원했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 뒤를 좀 봐줬다. 그럼 이거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될 수가 있죠. 당연히 받는 내가 알아야지. 그러면 제3자의 자 요거 대웅전에 이 절에 스님이 알아야 되냐? 스님이 알고 받으면 이건 그건 스님도 아니죠. 땡중이고. 그래서 자 행위자 가지고 판단한다. 아 요거 싹 기억하시면 되고 제3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뭐 요거는 보시면 니을도 잠깐 볼까요? 제3자 뇌물소유죄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점 이해의 사람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는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자, 그래서 제3자 행위자 공동전범. 여기다 우리 정범이라고 적어놓을까요? 우리 제3자 뇌물공여죄 제3자는 요거 정범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 공범은 포함이 되죠. 우리 제3자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 제3자. 자, 여기서 제3자 첫 번째. 자, 정범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범은 쉽게 말하면 단독 정범, 행위자. 업자한테 제가 직접 받았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 수뢰죄는 될 수 있어. 제3자 뇌물공여죄 안 되고. 그다음 공동정범입니다. 저하고 친구하고 둘 다 공무원인데 업자한테 그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공동정범자인 제 친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가 1억 원 받았다. 저는 한 푼 안 받고 이거는 단순 수뢰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다. 일단 단순 수뢰죄가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공무원인 척. 그 다음에 제 친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뇌물 먹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수뢰죄가 될 수가 있죠. 우리 33조에서 일반인도 수뢰죄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받지 않고 공무원 아닌 제 친구가 받았다. 전액 1억 원 다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단순 수뢰죄가 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범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공범은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공범에는 교사범, 그 다음에 종범. 요게 제3자가 된다. 친구 녀석이 제가 뇌물을 먹는데 좀 도와줬네. 그래서 얘는 수뢰죄 종범이 됩니다. 업자한테 그 다한테 주지 마시고 얘한테 자 주십시오라고 해서 얘가 받았다. 그럼 이 경우에 저는 제3자 뇌물공여죄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 공범은 되고 자 정범은 공동정범까지 당연히 포함을 시킵니다. 자 공동정범도 당연히 정범이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싹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자, 12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자, 12번에 자, 12번에 교도소에 여러분들 자, 일단 교도관 속여가지고 반입 금지 물품 들여보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불충분한 심사로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 죄가 안 된다. 자, 비슷한 판례 앞에서 있었죠. 예전에 기존 판례. 앞에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몰래 교도관 몰래 담배 자 반입해가지고 담배 피웠다. 이것도 마찬가지 죄가 안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원인 피고인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 갑을 의장으로 추대 여기다 내정이라고 좀 내정 그냥 내정해놨습니다. 자 내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내정했다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다 여러분들 자 우리 모든 여러분들 지자체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누구를 임명한다 그럼 이것도 다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수본부장 해가지고 뭐 추천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생쇼를 하는데 공모 그래서 뭐 3명이 여러분들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자 일단 자진 사퇴하신 그분 검사 출신 A란 분 있고 나머지 경찰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개 여러분들 오디션 형태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개쇼입니다. 누가 이걸 세상에 여러분들 공개 오디션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3만 명의 수사권을 지휘하는데 이미 다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지정해가지고 야 얘 해가지고 얘 뽑아라고 나머지 그냥 들러리 세우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장관도 다 그렇게 하고 청장도 그렇게 하고 다 내정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때려버린다 그럼 난리 납니다. 왜? 법원 진일도 다 그렇게 하거든.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 법원장 추천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거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추천제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다 내정해 놓습니다. 그냥 나머지 들러리 세워놓고.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 유죄로 때려버리면 그냥 여러분들 공무원 절반 한 깜빵 갑니다. 대통령부터 깜빵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요거 자 올해 승진해서 나왔고 또 최신 판례고 미결 수용자 갑이 변호사 6명 고용하여 자 총 50일에 걸쳐 접견인을 가장해 변호사를 하여금 자 갑의 개인적 업무와 심부름하도록 하고 소송 서류 외에 문서를 수수한 경우 변호인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 직무집행을 대상으로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줘야 여러분들 재벌 회장님들이 이런 꼼수를 안 부리는데 하여튼 꼼수 많이 부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육인적조 자본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하면서 행정절차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행정절차 통지 절차를 위반. 여기다 경미한 하자라고 적어놓을까요? 중요다 좀 떨어진데 최근에 경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 좀 기억하시고. 자, 경미한 하자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자 크다 그러면 뭐 이게 적방 공무가 아니니까 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경미한 하자로 봤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좀 보십시오. 자, 13번에 1번, 2번, 3번, 4번. 자, 13번에 1번 보시면 자, 1번은 요거 4번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4번의 판례입니다. 4번의 판례는 뭐 우리 시험도 나왔고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1번은 자,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우리 13번에 4번 보시면 변호사인 갑이 을 명의의 자, 은행 계좌에서 A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행위를 반복하던 중 자, 송금 자료만 발급받아 자, 이를 3억 5천만 원에 변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증거 위조가 될 것이냐? 워낙 중요하죠. 무죄로 뺐습니다. 증거 위조 안 된다라고 했다. 왜? 얘네들이 송금한 거 맞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꼼수 부려가지고 송금했는데 송금하고 은행에서 관련 내역서를 조작했다 그럼 증거 위조가 될 텐데 내역서 조작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1번 보십시오. 자, 증거 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 위조죄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 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는 사실이 허위인지 요거 판단할 것이냐라는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까 4번 지문에서 우리 아까 4번 판례 요거 증거 위조 안 된다. 무죄가 된다라고 했죠. 무죄가 된다. 자, 얘네들이 입금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갑이란 놈이 A 계좌로 5천만 원씩 자, 입금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출금해서 얘가 다시 또 입금하고 또 출금해 가지고 얘 현금으로 가져와서 또 입금하고 요걸 한 7번 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 은행에서 뭐만 남냐? 갑이 A로 자, 요거 이체한 거 5천만 원씩 7번 이체한 거 3억 5천에 얘가 얘한테 이체한 거 이 기록만 남거든. 그래서 은행에서 관련 증명서를 일단 뗐습니다. 이걸 갖다 법원에 제출했다. 판사님 저 이 A한테 이렇게 돈 갚았습니다. 3억 5천. 자, 근데 실제로는 갚은 게 아니고 꼼수 부린 거고. 그럼 이런 경우에 증거 요거 위조가 될 것이냐라는데 증거 위조 아니라고 했죠. 증거 위조. 왜 증거 위조 아니냐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증명서를 갖다 얘가 집에서 막 조작하고 그랬냐? 그게 전혀 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건 증거 위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지문 1번. 자, 우리 1번의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그것을 통해 증명하는 자신이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서류 조작했냐? 안 했는데요. 오케이. 그럼 끝.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무고죄 있어 형의 필요적 감면 사이 형법 153조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 일단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했다. 그럼 얘 깎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고 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 자, 피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 여기다 키포인트 잡을까요? 자,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거 재판이 확정됐냐라고 하는데 재판이 확정됐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피해자의 여러분들 요게 확정된 거 요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재석을 디스했습니다. 제가 여성 연예인인데 유재석한테 계속 제가 나도 좀 프로그램 나도 좀 같이 꽂아줘. 나도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공을 들였는데 이 썩을 놈이 내가 뭐 얘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다. 얘 김장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막 김장도 다 해주고 얘 이사 있다. 그럼 이사도 다 해주고 얘 무슨 애가 아프다. 그러면 애까지 다 봐주고 막 그랬거든. 물심양면으로. 그런데 얘가 프로그램 하나도 안 꽂아주네. 에라 모르겠다. 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 오케이. 내가 그냥 너 패대기 쳐버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유재석이요. 저를 갖다 2년 전에 성폭행했습니다라고 해서 강간죄로 허위신고합니다. 강간죄로 허위신고했는데 이걸 갖다 수학연에 이거 조사해 보니까 유재석의 성폭행 이거 뭔가 안 맞네. 거짓말이네라고 해서 자, 유재석을 갖다가 우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갖다 무고죄로 형사처벌, 형사 입건됐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유재석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 유재석에 대해서 형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 형이 확정 안 됐죠. 형이 확정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심에서 저 성폭행한 거 맞습니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했는데 무고죄에서 징역 1년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자, 2심에서 야 이러다 안 되겠다. 나 빼박일 것 같은데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빠져나와야지라고 해서 제가 2심에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실토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저한테 자, 자수의 혜택 준다 안 준다? 이때 자수 혜택을 주죠. 왜? 유재석 사건에 대해서 이런 확정 판결을 받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3번. 자, 갑이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하는데 A가 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내용 허위 고소했다. 갑의 고소의 대부분의 위와 같은 경우에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내가 요거 허위 고소할 때는 자, 일단은 배임죄가 됐었는데 나중에 우리 민사 문제로 무죄로 바뀌어 버렸다. 그럼 요거 자, 무고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이때 되죠. 우리 범죄는 행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14번부터는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자, 14번 여기 들어갈게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